이렇게 자신을 속여가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당장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아랫사람들에게 덮어씌우고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이러면 또 덮고 넘어가겠지 하는 생각으로 내뱉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헌재에서는 탄핵이 확실해지고 있고 형사재판에서는 내란죄로 사형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윤석열 하나 처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최은순부터 윤석열 정권의 온갖 부정부패를 수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본인 갈 때 가더라도 최대한 다른 문제들을 덮고 가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을 더 이상 속일 수는 없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끝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제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그 사건 그리고 선거 소송에 대해서 이제 쭉 보고를 받아 보면은 일단 이 투표함을 개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물론 다릅니다만은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왔고요. 근데 이제 2023년 그 10월에 국정원으로부터 한 3차례에 걸쳐가지고 중앙선관위 그 전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검한 거를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서는 그때도 이거를 충분히 다 보여준 게 아니라 아주 일부만 보여줬다. 제가 그때 보고받기에는 한 5% 정도 장비만 보여줬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김용현 장관한테 계엄을 이제 아마 금요일 11월 한 29일 내지 30일쯤 됐던 것 같은데요. 그 감사원장 탄핵 이제 발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계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그 계엄법에 따라서 그 국방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계엄사가 계엄 당국이 그 계엄 지역 내에서의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범죄의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을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엄 해제를 하고 나가지고 언론에 보니까 저도 방첩사나 사이버사가 투입이 된 줄 알았는데 이 정보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근처에 있으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왔다고 하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김용현 장관이 구속되기 전이라 이게 정보사가 갔느냐 하니까 IT 요원들이 거기가 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방첩사는 저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못 들어갔을 것이고 그 여론조사 꽃도 제가 가지 말라고 이제 아마 그게 자기들 그 계획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는 하지 마라 그래서 가다가 거기는 이제 중단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제가 그 장관에게 얘기할 때는 이거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고 국회 그 해제 결의가 있으면은 즉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내용은 해제하고 설명을 해야지 저도 국무위원들한테 그 얘기는 계엄 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방장관도 지휘관들, 사령관들한테는 이 계엄은 곧 해제될 계엄이고 전체 군 투입은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제 필요한 그 대통령의 선포에 따라서 각자 맡은 업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전하 장관이 생각한 거 이상의 어떤 그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방첩사는 이제 합수본으로 나가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이제 발령을 이미 받았죠. 그거는. 그런데 합수본부나 계엄사령부가 그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서 군 철수 지시를 하고 그리고 군 철수 지시하기 전에 벌써 제가 국무위원들을 부릅니다. 나와서 비상계엄 해제를 하려면은 국무회의를 해서 또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간 국무위원들을 나오게 하고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가 뭐해서 저 장관하고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저 군을 철수시켜라. 특히 국회에 있는 군은 이동수단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무조건 경내에서 빼내라.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기다려도 이제 저 국무위원들이 빨리 도착을 안 하니까 제가 먼저 브리핑룸으로 가서 군은 철수시켰고 이제 정족수가 채워지면 계엄 해제는 곧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이번에도 역시 지금 뭐 방첩사도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만은 방첩사 본연의 일이 아니고 방첩사가 합수본으로 이제 역할을 맡게 돼서 하는 업무인데 합수본 자체가 지금 저 방첩사령관이 합수본부장으로 장관에 의해서 임명만 받았지 합수본 자체의 구성이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해제가 됐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엄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선관위에 왜 가셨냐고 하는 문제는 제가 그래서 계엄법 7조에 따라서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의문을 가졌던 거 또 2023년 10월에 국정원 보고를 받고 대단히 미흡하게 점검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는 알아놔야 나중에 국정조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론 이런 걸 통해서든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점검을 하도록 시킨 것이고 실제 가서 무슨 군인들은 이제 그런 장관의 이런 계엄 선포와 장관의 지시가 있으면 뭐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가서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거였고 실제 아무 어떤 압수 내지는 서버 압수라는 그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런 컨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계엄은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측이 마지막에 격려 차원이었다고 전화 태운 취지가 그렇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이고 관계자들이 많다 보니까 다 나름대로 입장에 따라서 자기 얘기들 하는 거겠죠. 저도 어쩌면 제3자가 보기에 혹시 네 말이 맞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의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맥락 없이 저는 제가 듣고 개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설명했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 원장하고 차장하고 보고의 책임 소재를 미룬다거나 오늘처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왜 거짓말하죠? 그냥 다만 당시 상황에 있었던 부분들을 얘기한 부분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 여인영 사령관이 신문 때 체포 지시 관련해서 홍 차장님과 그런 대화를 한 게 상식적이지 않았었다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상식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는데요. 지난번에 그 국조특위에서도 우리 조태용 원장님도 홍장원 시장 얘기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던데 제 얘기가 상식적이지 않은가 보죠. 제가 보기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이 다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 아닙니까? 대통령 측 반대 신문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매섭게 몰아치는 느낌이었고 피의자 조사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대로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차장님 통신 조회를 신청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의자도 아니고 어떤 특정 범죄를 저지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피고도 아닌데 증인에 있어서의 통신 조회를 한다? 상당히 놀랍고 오늘 통신 조회한 결과 가지고 저한테 뭐 특별한 걸 물어보지 않던데요. 뭐 특별히 나온 게 없는 모양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상당히 조금 좀 과하다, 너무하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메모에 검거 요청이라고 쓴 게 부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그 재판관님께서는 검거 지원 요청을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냐 말씀하시는데 정제된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거고 더구나 짧은 시간에 있었던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노트한 부분이니까 잠깐 노트한 부분의 내용이 뭐 앞뒤가 맞고 논리적이지 않다고 해도 지적받는 부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서 빨리 좀 지나가서 예전처럼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냥 국정원 차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국정원이 올바른 정보기관, 능력 있는 정보기관으로 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런 일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오해를 받고 또 내 입장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도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수백억 정도의 대북공작금을 유용했다면서요. 홍콩에 뭐 굉장히 비싼 빌라를 가지고 있다고 하대요. 또 저희 집사람이 한동훈 초하고 베프라 그러던데요. 저희 집사람이 미술을 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하는 무슨 멤버라 그러는데 제가 웬만한 그 찌라시에서 나올 때는 좀 이해가 됐는데 최근에서는 주요 언론에서도 또 제가 평소에 즐겨보던 보수 유튜버들까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굉장히 어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그럼 너 다시 일가 아닌데 왜 가만히 있니? 첫 번째는 이미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다 정리가 된 부분이라 굳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는데 요즘에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처가 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민형사상의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좀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그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 한번 좀 가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개인이다 보니까 원장님처럼 대변인 수도 없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는데 조금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유튜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유지만 최소한 어떤 부분이 진실인가 또 상대방의 입장도 제가 만약에 수백억을 떼어먹었으면 아까는 검찰총장한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뒀으냐고 뭐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국정원에 감사관실, 감찰실 없습니까? 더구나 차장되고 특보대 때는 법무부에서 또는 용산에서 다 검증해서 낸 거 아닙니까? 물론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안 오기를 바랐겠죠. 그리고 다들 제 얘기가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제 얘기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늦게 와서 질문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피청 부인의 마지막 진실에 대해서 혹시 어떤 거요? 피청 부인이 마지막에 진술한 거에 대해서 어떤 거죠? 저도 뭐 워낙 몇 시간 동안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듣다 보니까 뭐가 뭔지 잘 관련해서 모르겠어요. 약간 전후관계 그런 거 관련해서 약간 좀 반박을 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 한번 말씀 주세요. 그래요. 사실 저도 뭐 나름대로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뒤 정황을 원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직도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도 몇 번씩이나 갔다 왔고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는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는 부분에 있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원장님께서 저를 대통령님께 보고해서 경지할 만큼의 잘못을 했나?
오늘 집에 가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대통령께서 이제 방첩사의 간첩 수사를 지원하라 이런 취지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도 그날 보니까 뭐 여러 군데다 전화 많이 하셨더만요. 저는 처음으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아무래도 밑에 사람이 분이 정말 오랜만에 전화한 부분의 내용이니까 거의 토시까지 하나 기억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조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대통령의 말씀이사 뭐 이런 게 저런 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엄청 추운데요. 아이고 다들 젊으셔서 괜찮으시구나. 그거 하나만 저는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대통령이 오늘 여기 진술을 하기에는 네. 그 국정원장이 지금 해외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1차장한테 전화를 한 거다. 본인은 직접 기관장한테 전화를 하지 못하러 이제 그 1차장한테 그것도 연락을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거 조태용 원장님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참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에 한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를 하십니다. 그 시간에. 이상입니다. 이제 그만할까요? 아유, 추운데도 고생 많으십니다. 예.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